마음속 그림대로 끌려온다. 사업가뿐 아니라 발명가,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진 척이라도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따를 필요가 있다. 미덕을 가진 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통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이미지대로 그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내가 말하는 욕망의 달성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백일몽과 참된 마음속 그림 또는 상상의 적절한 사용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가령 10만 달러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하룻밤 사이에 호화로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백일몽이나 허황된 바람은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결코 지원받을 수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을 하며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직접 실행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실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확대경을 생각해보자. 초점을 잘 맞췄을 때만 그 열기로 어떤 물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확대경은 물체가 타들어갈 만큼의 열기가 모일 때까지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미지나 마음의 그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자기 암시법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의학자 에밀 쿠에 박사는 암시의 힘에 큰 빛을 던졌다. 그는 상상이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상상과 의지가 부딪혀 싸우게 되면 번번이 상상이 이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담배만을 고집하는 사람인데 그 버릇을 고치려고 결심했다고 하자. 여러분은 이를 악물고 턱을 앞으로 내밀며 강한 의지로 이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문득 좋은 담배 맛이 떠오르고 그 향기가 목에 감돌며 그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절절히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담배를 끊겠다는 굳은 결심은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술을 끊거나 다른 버릇을 고치려 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를 푸리에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 세계의 미래는 인간의 머리에서 발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욕망과 열정에 의해 형성되고 지배받고 지도받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힘으로 세계를 만들고 지배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작은 공간에 만족한다. 그들은 인생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운명이라는 것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처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9m 높이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쏘는 것이 땅 위에 새를 쏘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사실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비현실적인 희망만 품고 있다가 일생을 마친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한편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힘은 욕망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순차적으로 마음의 자력을 띠게 해주고 마음과 그 대상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며 욕구의 대상을 밝게 비춰 현재의식에 보낸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그것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상상력을 집중시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말장난이 아니다. 누구든 그 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자력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기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류는 아직 그것을 밝히지 못했지만 사고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어디서나 그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전자기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불을 켜거나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전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하기도 어렵고 마음속 이미지를 항상 간직하기도 쉽지 않다.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공상은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항상 읽고, 보고, 듣는 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 결과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산만하게 구별도 없이 뒤섞여 혼란의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생각을 한 점에 모아 그 생각이 잠재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신념의 마력에서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 즉 상상을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의 심상아가 생각나실 텐데요. 모든 성공의 원리는 이렇듯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도 있고 작심삼일로 금방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심상아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주는 간단한 말이나 구절을 조용히 혹은 소리 높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형식이야 어떻든 자기 암시야말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안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온전히 믿어버린다. 그 말들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잠재의식은 모든 능력과 재주를 다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말이 간결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 만약 지금 불행하다면 나는 행복하다 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종이에 적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자기 자신을 향해 20회나 30회 정도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설득력이 있다. 나는 친절하다. 모든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
등의 간결한 말은 마음가짐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효과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다면 그 말이 성과를 거두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 확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마침내 잠재의식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생각을 쉼없이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염원은 실현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힘이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직장이나 승진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만이 아니라 나는 곧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들을 꾸준히 해줘야 한다. 이 마음의 기술을 익혀 자신의 염원을 되풀이 말하다 보면 달성된 모습이 마음속의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자신의 염원을 반복해서 외운다는 것은 암시를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널빤지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 처음에 망치로 못을 두드리는 것은 그것을 적당한 자리에 꽂기 위해서지만 계속해서 세게 두드리는 것은 못이 원하는 자리에 깊숙이 박히게 하기 위함이다. 잠재의식도 강한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현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은 반복에 의해 커진다. 밀로는 날마다 송아지를 들어 올렸는데 송아지가 자라 황소가 되었을 때도 너끈히 들어 올렸다고 한다. 이것을 물질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 공간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강력하며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 또 우리의 마음을 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뿐인 열쇠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 문으로 누구를 들여보내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그 방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넘쳐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잠재의식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에 응답할 뿐이다. 또 우리의 마음을 맑은 물이 차 있는 물탱크에 비유할 수도 있다. 그 물탱크에 어떤 물건을 넣으려면 그만큼의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공포심 같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들이 밀려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악 영향을 끼치는 생각이 흘러들지 않도록만 한다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언제나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강력한 사념파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반세기 동안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신념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아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곳에 어떤 것을 담을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들 대신 원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매일마다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가득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지금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공은 그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성공의 그림을 먼저 그려라. 잠재력이 지닌 자력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시각화,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음속의 그림을 꼭 붙들라 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그린 그림이나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 잡고 있으라는 뜻이다. 여기에 다시 반복적인 암시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 집 한 채를 갖고 싶다고 치자. 그러면 곧 상상력이 활동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떤 집이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본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건축가에게 문의한다. 그렇게 해서 새 집의 설계도와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이미지가 선명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집의 작은 부분까지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면 잠재의식이 활동을 시작해서 그 집을 마련해 준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손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손에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집을 얻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굳건한 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수중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나 휴가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러한 과정은 똑같다.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나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야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어떤 때는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히 그 공포의 이미지를 일시적으로만 그렸거나 적어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기 전에 털어버린다면 불행한 일을 피할 수 있다. 마음속에 성공의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더 좋은 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때 얻어진다. 내 친구는 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트 제작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간단한 몇 가지 지침만 알면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보트 만드는 일에 착수하고 얼마 안 되어 전기 드릴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개월만 쓰고 말 드릴을 사기 위해 $75나 되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그는 처음에는 돈을 주고 빌려 쓰려고 했지만 밤에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했다.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그는 내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밤부터 어딘가에 내가 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드릴이 있어서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이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더군. 그렇지만 며칠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몇 년 동안 통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나를 보러 찾아왔네. 그 친구는 꽤 큰 착오가 있었지. 그 친구도 보트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보트를 만들고 있다고 했더니 보여달라더군. 날의 지름이 1.5cm나 되는 무거운 드릴을 본 그 친구는 어디서 그걸 구했느냐고 물었네.
빌렸다고 대답하자 친구가 웃으면서 자기 가게로 오면 사용하기 편한 작은 드릴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군.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것을 가져다가 보트가 완성될 때까지 잘 사용했지. 그와 비슷한 일이 배의 늑제 부분을 만들 때도 일어났네. 조그만 실톱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두께가 대략 2cm나 되는 나무를 자를 수 없었지. 띠톱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소에 가보았네. 1시간에 50센트를 내고 빌려가라더군. 그런데 늑제의 크기를 맞추고 그 모양을 만드느라고 집과 목공소를 바삐 오가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네. 그래서 띠톱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지.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군. 그 다음 일요일인가 또 한 친구가 내 배로 찾아와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보려고 하자 띠톱을 쓰지 않아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뭔가. 지난 화요일 띠톱 하나 샀는데 지금 우리 가게를 수리하는 중이라 당분간 쓸 일이 없어. 그동안 자네가 사용하도록 하게. 그 친구는 그날 내게 띠톱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보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네.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집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30단짜리 사다리를 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시간이 나면 집에 페인트를 칠해야겠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사다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 사다리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찾긴 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 계획과 맞추기 어려웠지.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사다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수도 없이 말했지. 그리고 드디어 사다리를 구했네. 전몰 장병 기념일이었는데 뒷뜰에 나가보니까 길 건너에 사는 이웃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집의 바깥벽을 청소하고 있지 않겠나. 나는 그를 불러 어디서 사다리를 구했냐고 물어봤지. 그는 집을 살 때 함께 샀다고 하더군. 그날 오후에 나는 그 사다리를 빌려서 몇 주일이나 사용할 수 있었다네. 언젠가 내 자동차의 발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공 여러 대게 보여주었으나 아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내지 못해서 마침내 한 정비소 주인한테까지 보이게 되었다. 차가 어떤 식으로 말을 듣지 않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고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에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란 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죠.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한 말입니다. 신념의 힘을 절감했던 적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힘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 처음 신념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넘어져서 등뼈가 부러졌죠. 오랫동안 깁스를 해야 했는데 의사는 제가 회복된다 해도 나머지 인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앞날을 걱정할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셨죠. 어느 날 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불구자와는 거리가 멀지요. 이렇게 차의 위아래를 기어다니며 일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시죠. 네, 그렇게 하지요. 저는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그 방법을 응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게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만 내 가게가 불타버렸지 뭡니까. 아시다시피 전쟁 탓에 이만한 자리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간 곰곰이 가게를 새로 열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이 전환점이 된 거죠.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며칠 안에 새로운 가게를 찾게 될 거다. 생각의 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라고요. 그리고는 좋은 가게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불길 속에서 건져낸 자동차를 맡겼던 페인트 가게로 갔습니다. 좋은 가게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주인이 그럼 이 가게를 세주시죠. 은퇴하는 사람에게서 옆 블록에 빌딩 하나를 샀거든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들어오는 일도 다 못할 지경이죠.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신념의 마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 그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그 누구도 신념의 힘을 믿고 실천한다면 그 어떤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